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차량을 번듯하게 아주 이렇게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는 이렇게 젊은 청춘들이 많습니다. 2030들 중에서 차만 보면 벤츠입니다. BMW입니다. 담배 딱 꼬라 물고 되게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닙니다. 외관만 보면 되게 번듯한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가 번듯하지 않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BMW다, 아우디다, 벤츠다 타고 다니면서 가시하고 드러내는데 그런 인간들 중에서 인간 말종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정말로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런 수입차를 끌고 다니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뭐 개인의 기호이고 취미이고 개인 결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허파의 바람이 든 인간 말종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려 수입차를 끌고 다니면 멋있어 보인다, 능력 있어 보인다, 대단해 보인다가 아니라 요즘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젊은 나이에 차량을 좋은 걸 끌고 다니면 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사기꾼은 아닌가? 양아치는 아닌가? 쓰레기 같은 놈은 아닐까? 라고 말이죠. 대단해 보인다, 능력 있어 보인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뉴스를 보면 이 내용들 보면 웃깁니다. 뭐 외관이 화려한 수입차랍니다. 근데 중고차 가격이 1260만원. 알고 봤더니 뭐라고 하냐? 싼데 이유가 있대죠. 연식이 오래됐고 주행 키로수가 길고 고장 위험이 크다라고 하죠. 지금은 1200만원이지만 수리할 때는 6, 7천만원에 해당되는 수리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기 차가 고장나거나 자기가 사고 낼 확률이 적다고 생각한다라는데요. 이분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샀대는데요. 뭐 아우디 같습니다. 아우디 차를 샀는데 어떻게 됐다? 한 달 뒤에 바로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수리비 견적이 엄청났답니다. 뭐 다 고쳤더니 800만원이 넘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 차가 800만원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한번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차는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라고 보면 맞죠. 1200만원이 누구 애 이름이냐고요. 뭐 가시하고 드러내고 싶고 나 이 정도 능력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허영이나 탐욕이 이제 저런 결정을 하게 만든 거죠.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멋들고 허영에 쩔어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이제 보수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죠. 누군가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되게 허우대가 되게 멀쩡하고 슈트를 입고 아주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상대적으로 좀 의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면도 있더라고요. 되게 어리숙해 보이고 흐름해 보이고 말도 어눌하게 보이고 아주 친근해 보이고 딱 보기만 해도 되게 뭡니까 연민을 불어일으키고 되게 불쌍해 보이는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표정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기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한쪽은 되게 슈트바를 되게 멋있게 다니는 미남 미녀이면서 아주 멋있는 차를 끌고 다니고 불을 가시하는 유형의 사기꾼. 또 한쪽은 아주 흐름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사기치는 놈들. 어떻게 보면 적당히 양아치 같고 적당히 남들을 좀 아나무인으로 깔아뭉개고 함부로 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큰 사기꾼일 가능성은 좀 적더라는 거죠. 참 웃긴 얘기죠. 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주고 산 차가 이제 고쳤는데도 고치려고 하는데도 겁이 나서 안 되더라는 거죠. 사고 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차들이 많답니다. 수입 자동차 정비업체가 이렇게 비싼 수입차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수리비를 못 내서 방치된 차량이랍니다. 아우디 차량이 3천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차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거죠. 포르쉐는 수리비가 400만원인데 이 400만원 못 내가지고 3개월째 방치되고 있답니다. 가포죠, 가포. 겉멋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냅두는 거죠.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오는 거죠. 아프다, 어쩐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안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를 뜯어버리고 싶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왜? 자기 차가 아니니까요. 수리비하고 차량 시세고 맞먹는 차량들도 있답니다. 시세가 한 2천만원 중반인데 수리비가 2천만원 이라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이 공업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보관 비용이 드니까 힘든 거죠. 3분의 2가 부품 가격이랍니다.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돈이 없는 놈들이 저렇게 무리하게 차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근데 고소나 소송해봤자 어떻습니까? 쉽게 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냥 마지못해 있는 거죠. 보험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고가 난 차도 많답니다. 운전미숙이나 음주로 저는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냥 20대 정신 나간 청춘이 술 처먹고 저렇게 과속하다가 사고 난 거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자차 보험도 가입이 안 된 차량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무슨 나라인가? 이게 무슨 저런 정신 나간 쓰레기 같은 놈들인가? 라는 생각들이 막 들죠. 자차 보험료가 250만원에 5년이면 1250인데 5년 타면서 수리비가 1250만원 나오겠냐? 본체 뽑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저렇게 차를 산다는 거죠. 모든 돈의 액수에 맞는 차를 사야 된다. 자기 분수에 맞는 차를 사야 되는 거죠. 잠깐 즐길 수 있지만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집을 산다? 여기에서는 차가 나와 있지만 차를 부동산이라고 바꿔서 얘기해 보자고요. 남들한테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비싼 집을 산다. 뭐 3개월, 6개월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냐? 못 이어나가면 그건 여기에 나오는 카푸어나 하우스푸어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인생은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갖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 나도 다 부자가, 남들도 저도 다 부자가 되고 싶죠. 한 수백억 벌어가지고 아주 여유 부리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죠. 근데 삶이 그렇게 내가 바란다고 다 되냐고요? 안 되죠. 철저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뭔가를 할 생각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뭘 가져도 불안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당장 내가 큰 뭔가를 이뤄내겠다고 5년간 10년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리하게 원리금 내면서 산다. 그러면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지옥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앞으로 절대로 삶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잠깐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함부로 무리하게 겉으로 볼 때는 삐까번쩍해 보이는 수입차 사서는 안 된다. 수리비가 대충 왕창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볼 때 되게 괜찮아 보이는 부동산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삶이 쉬우냐? 안 쉽죠. 그리고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그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가족의 삶이 파멸로 젖어든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카푸어 이야기도 하게 됐네요. 아무쪼록 새로운 해에 항상 안전하고 항상 무탈한 일들이 많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